돈 걱정 없는 내일 가계부부터 바꿔라.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진행을 맡은 강지영입니다. 자,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는요, 재무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 출동해 위기에 빠진 우리집 가계부를 멋지게 구원해주는 시간인데요. 가계부에 대한 모든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은 물론이고요. 재테크, 연금까지 모든 사연 접수 가능하시니까요.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시대, 치매 인구 급증한다. 조기 발견, 지속적인 치료, 치매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40대 부부의 은퇴 준비, 우리집 가계부가 알려드립니다. 네, 위기에 빠진 우리집 가계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송승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이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유진 전문가님은 처음 뵙고 송승엽 전문가님은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유진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처음 왔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실 더위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어서 네. 요새는 조금 체력 관리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오늘 네. 좀 컨디션 좋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다 더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즘 저만 그런가요? 더위라고 좀 핑계를 대고 싶은데 혹시 두 분은 요즘 깜빡깜빡 안 하세요? 유진 전문가님? 아무래도 좀 네. 덥고 하다 보면은 좀 정신도 이렇게 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깜빡깜빡 할 때가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제가 왜 동의를 구했냐면 제가 사실 오늘 이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녹화를 위해 나오는데 집을 몇 번을 들어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휴대폰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어디 갔냐고 또 찾다가 그거 찾으니까 차키 어디 갔냐고 또 찾다가 아니 차를 지하 몇 층에 됐는지 그거 찾느라 막 이렇게 땀 뻘뻘 이 더운데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제 일만은 아니길 빌어요. 송승엽 전문가님 어때요? 네. 제발 갔다고 해주세요. 아니, 저도 요즘에 네.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일도 네.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남일 같지 않습니다.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진짜 이럴 때 보면은 저도 진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또 늙어가는 게 아닌가 또 걱정도 많이 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전문가님은요? 저도 조금 그런 일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건망증이 네. 잠깐 그러다 말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지속되거나 하면은 좀 나 어디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꾸며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을 하는 치매 자가검진 설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텐데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신 14개의 질문에 예, 아니요를 체크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쭉 보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테스트를 네.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접하게 되면은 꼭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건강 관련된 문제, 특히 오늘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관련된 네. 것이다 보니까 오늘 끝나고 저도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아직 젊어서 뭐 나 요즘에 왜 이러지? 건망증이 심하네? 치매인가? 이러면서 좀 농담식으로도 얘기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많은 노인분들은 네. 정말 치매 고민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승엽 전문가님, 치매는 정확히 어떤 증상인가요? 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치매는 단순 증상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뇌질환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에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억력을 비롯해 각종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네.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이제 되는 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그 증상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 상태를 유발하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혈관성 치매이고요. 그 외에는 뭐 루이체 치매 그리고 전두 측두엽 치매 등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치매라고 하면 원인도 그렇고 증세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뇌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이제 모든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주요 원인으로 설명드렸던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두 가지를 살펴보면 네.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뇌세포의 퇴화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만성 뇌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의 혈액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이 문제로 인한 발생한 치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나 잦은 흡연이나 음주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랑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질환들이 그렇긴 하지만 치매는 진짜 미리미리 알고 잘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정말 절실하지만 스스로 어떤 증세가 치매인지 이거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자, 이유진 전문가님, 어떤 증세들이 있을까요? 우선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기억력이 저하되기는 하지만 그 치매에서 기억력 저하는 사실 이런 정상적인 변화와는 굉장히 다른데요. 그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는 되게 사소한 일들에 국한되어 있고요. 개인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진 않습니다. 기억력의 저하가 가장 흔한 첫 증상이긴 한데 언어나 판단력의 변화 또는 성격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제 한국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치매 유병률이 예전에 비해 엄청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송승엽 전문가님, 어느 정도로 올라갔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비해서 이제 치매 유병률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성 치매 임상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치매 환자 수는 총 84만 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127만 명, 그리고 다가오는 2040년에는 196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이렇게 딱 그래프만 보셔도 와 진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치매는 특히나 나 스스로도 너무 괴로운 질환이지만 주변인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질환이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치매만큼은 진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겠지만 치매는 특히 주변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병이에요. 네. 저희가 가계부를 구조하면서 늘 하는 말이 질병이나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예측 불허의 일이라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꼭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자산을 많이 축적한다고 해서 뭐 노후가 탄탄하고 항상 이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건강이 꼭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또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방송 통해서 치매와 관련된 정보 비롯해서 건강 관련된 부분들, 내 자산 지킬 수 있는 방법들, 무한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이 있지만 치매만큼은 좀 단단히 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스로가 너무 괴로우실 테고요. 주변인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긴 병에 효자 없다란 말이 딱 치매가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치매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저희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계부 구조대 구조 요청을 보내온 분도요. 지금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잠깐만. 제가 지금 빠진 거 없는지 확인 좀 하고. 얼른 나가자. 약속 시간 늦겠어. 그래, 얼른 가자. 근데 나 휴대폰 챙겼나? 휴대폰? 응. 가방에 없어? 아까 까먹을까 봐. 분명 가방에 넣어뒀는데. 어디 갔지? 얼른 방에 들어가서 찾아봐. 잠깐만. 여기 있다. 여보, 휴대폰 찾았어. 아까 충전한다고 꽂아둔 거 그거 깜빡했네. 충전? 뭐 아까는 가방에 넣어놨다더니. 몰라. 그랬었나 봐. 이제 얼른 가자. 이제 진짜 빠진 거 없는 거지?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진짜 빠진 거 없이 다 챙겼나? 아니 뭐 요즘 왜 그래? 뭐 아까도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 같네. 저 요즘 벌써 몇 번째야? 진짜 몰라. 나 요즘 왜 이러지? 병원 가봐야 되나? 와, 저와 비슷한 고민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하고 계십니다.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이게 진짜 병원에 가야 될 일인가 이 정도 생각까지 드셨죠. 자, 이유진 전문가님, 우리 사연자분의 고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사연자님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주신 40대 후반의 전업주부세요. 네, 평소에는 등산도 즐기신다고 하고 건강관리를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잘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 얼마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시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근데 진짜 사실 이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일상생활은 잘 하고 계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뭐 체력도 다지고 계실 텐데 뭔가 계속 깜빡깜빡하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큰일로 다가오려나?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인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가계부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연의 주인공 시청자님의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수입은 총 월 520만 원 정도 되시고 시청자님이 부업을 통해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시고 네. 배우자님이 이제 본업을 통해서 4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여윳돈, 이제 잉여자금 발생하지 않고 520만 원 모두를 지출을 하고 계셨는데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고정 지출의 경우는 사실 보험료 쪽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네 가족 합쳐서 110만 원 정도가 보험료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비와 교통비가 합쳐서 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청약저축 그리고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그리고 연금보험까지 해서 저축 목적으로 그래도 투입되는 비용이 한 9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변동 지출 같은 경우는 식비 및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계시고 공과금에 20만 원, 자녀분들 용돈으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그러게요. 쭉 살펴보면은 뭐 크게 특이사항이나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이유진 전문가님, 지금 40대 후반 은퇴를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전업주부와 가족의 가계부거든요. 이 가계부는 어떤 편인 거예요?
일단 사연자님의 가계부를 좀 더 깊이 살펴봤는데요. 우선 지출 통제는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해요. 네. 그리고 뭐 비상금이나 은퇴자금 또한 빠지지 않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잘 모으고 계시고, 근데 한 가지 좀 걱정거리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사연자님께서는 부업을 통해서 소득이 있으시지만 네. 남편분은 앞으로 이제 은퇴가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도한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치매나 간병비 관련된 보장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시기 고려해서 앞으로의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니 제가 보더라도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보장성 보험료로 내고 계시는 건데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아무리 내 가족 앞이라고 해도 좀 부담이 되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낸 만큼 그만큼 좀 내용이 알차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자, 송승을 전문가님 어떤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많이들 갱신형 보험이나 CI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시청자님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만 좀 과도하게 많은 네. 금액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료 쪽에서 이제 지출이 좀 많이 잡혀 있으셨던 건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진단금과 더불어서 수술비를 이제 폭넓게 많이 보장받고 싶으시다 보니 하나하나 가입하시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셨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보장성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아드님 같은 경우가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잡혀 있죠. 30만 원 정도로.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아직 이제 나이와는 좀 다소 적절하게 맞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료 지출이 좀 많이 되셨고,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치매 보장에 대한 부분이 없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크게 흠잡을 데는 없지만 일단은 뭐 아드님도 꽤 과도하게 가입을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가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유진 전문가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그 경제적 위기로부터 우리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기능을 충실히 한다면 잘 가입된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송승엽 전문가님 이야기대로 너무 과하게 진단금이 높거나 중요도가 낮은 수술비까지 보장되어 있던 부분을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서 현재 경쟁력과 향후 경제 활동기 그리고 자녀들 나이까지 고려해서 감액이나 특약 삭제를 통해서 좀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인 보험료에서 지금 부족한 치매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딱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경우 아직 어른이 보험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 보험이요? 어른이 보험이요. 어른이 네. 보험이요?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이게 어린이 보험은 다 아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 30세까지는 어른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네, 보험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어른이 보험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경제적으로 준비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깜빡깜빡하는 게 가장 고민이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보험료를 줄여서 치매 보험을 좀 준비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송승엽 전문가님,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하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컨설팅 되기 때문에 현재 시청자님과 같이 치매 보장이 필요하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을 더 가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현재 보험에서 조정할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네.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특약을 조정하시거나 보장 금액 조정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좀 낮춘 보험료만큼 치매 보장을 준비한다면 적절한 보험료 내에서 이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아드님이 지금 사망보험을 비롯해서 종신보험으로 보험료를 꽤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른이 보험이 지금 우리 자녀분이 두 분이세요. 두 분 다 가능하실까 궁금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가능합니다. 네. 자녀 분들의 경우 30세 미만으로 아직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성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의 한도도 굉장히 여유롭고 네. 또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다면 그 나이에 미리 준비해 두시라고 꼭 추천드리는 그런 플랜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기존 저희 상담자분들 같은 경우에 워낙 정보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맞아요. 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트렌드도 잘 읽고 계시고 그래서 준비를 먼저 요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훌륭한 플랜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시던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내용을 이어가 볼 텐데 아까 지금 계속 가계부에 대해서 뭐 어린이 보험, 뭐 치매 보험 살짝 다루고 있거든요. 또 리모델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가계부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 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청자님 가계부의 경우에 지출 통제도 잘 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조금 과도한 보험료로 인해서 저축의 비율이나 노후 준비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인연금의 일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네. 이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개인연금 조금 준비하시면서 이제 충당을 하시면 되는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도 이제 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개인연금의 준비가 좀 시급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연금보험으로 약 30만 원 정도 가입하고 계신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보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고정 지출의 이제 감소를 통해서 여력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노후를 위한 이제 노후 준비도 좀 확대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준비는 진짜 계속 돌다리 두드리듯이 계속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노후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서 노후 준비도 궁금하고 내가 가입한 건강보험도 잘 가입했는지 궁금하고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서 치매보험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능하세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무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죠. 누구나 걱정 많은 치매, 이에 대한 보험 준비는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 뭐가 다를까? 내가 가입한 치매보험 보장 범위는 우리 집 가계부에서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치매 걱정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깜빡깜빡하지? 혹시 나도 치매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뭐 아무리 가족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치매에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관련 보험도 분명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유진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치매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치매보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 진단 시에 진단 자금을 그리고 중증 치매 시에는 간병비가 나오는 그런 치매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이 지급되는 보험이 있고 간병인 또는 간병인 지원비가 나오는 간병인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사실 근데 이 차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가끔 좀 목적과는 다르게 잘못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끔 경로 이탈을 해서 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유진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잘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치매 진단,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통한 진단금을 지급받는 것은 치매 환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뭐 그 당시에는 물론 어떤 좀 자그마한 힘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평생 들어가는 간병비나 요양비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발생하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금의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그 비용만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간병비나 요양비 같은 경우는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금의 유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치매 진단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걸까요? 네, 치매 진단의 기준은 우선 CDR 점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네. 보통 3점 이상 되는 중증 치매 시에만 진단금이 크게 지급이 되고 또 그 외 낮은 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진단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또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장기요양 등급 4등급도 큰 진단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으로 치매 질환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보장을 받고 싶으신지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치매는 오래 끌고 문제는 비용도 비싸요. 그래서 진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도 너무 괴롭지만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치매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아팠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한 그런 보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 송승열 전문가님, 어떤 게 있죠? 네, 일단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에 중점적으로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간병인 보험이 대표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예. 네, 요양시설이나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이제 써야 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대신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최근에는 이제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간병인 지원비를 이제 일당으로 지급하는 보험도 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중증 치매 시 치매 진단 그 간병비가 50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이 치매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우리가 간병인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조금 이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다 직접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라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충분히 보장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보험이랑 간병인 보험은 분명 다른 거긴 한데 아마 저만 그런 걸까요? 약간 헷갈리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유진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드리자면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시의 치매 간병비를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 보험 기간 동안 지급해주는 보험이고, 네. 그리고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써야 할 때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대신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네. 치매보험의 경우 치매 질환 가족들의 경제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사용 부담 자체를 없애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보험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납입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치매나 또는 기타 질환들을 통한 간병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시는 데 아주 적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보험은 돈을, 보험금을 주고 간병인 보험은 사람을, 간병인을 준다. 이렇게 정리해도 맞을까 싶네요. 네, 너무 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장기 요양 등급도 말씀을 하셔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거 등급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네, 장기 요양 등급은 일단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인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등 이제 총 5가지 영역에서 이제 좀 세분화된 52가지 항목들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낮은 인지 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45점 미만, 그리고 또는 이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이게 되고요. 가장 높은 1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증 치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제 3등급은 60점부터 7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되면 해당이 되십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복지 혜택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크게 재가급여와 그리고 시설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인데, 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어떤 이런 복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고 비용을 본인 부담하게 되고요. 이 등급에 따라서 월 한도액이 또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그리고 의료보험 납부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경되기도 하고요.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몸도 좀 안 좋아지고 거기다 치매까지 오면은 일단은 뭐 외출은 당연히 어렵고요.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기는 진짜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보험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간병인 보험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치매 진단 시에만 또는 중증 치매 진단 시에 그리고 뭐 요양시설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그때 혜택을 주는 보험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재가급여 관련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시 간병비 또는 비용이 보험금으로 지급돼서 굳이 뭐 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아니면 중증 치매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이나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력 또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치매 질환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이러한 보장까지 챙겨주신다면 좀 더 꼼꼼하게 경증의 치매 질환부터 중증의 치매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꼼꼼하게 잘 설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치매 유병률이 아까 보셨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제공을 하는 치매 관련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송승일 전문가님. 저는 또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나라에서 주는 거랑 맞물리면 약간 돈이 아까워지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MC님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복지 차원에서 치매 환자들에게 이제 많은 혜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겹치지 않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시기보다는 네. 실제 치매 질환 환자와 이제 가족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좀 고려를 하시고 그거에 걸맞게 충분히 준비를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비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가급여와 이제 시설급여 항목들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존재를 하고 네. 그리고 월 한도액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방문 보호사분을 이제 쓴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방문 보호사분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이제 간병인도 쓰게 되고 뭐 이제 이런 비용들이 사실 한도액을 되게 쉽게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만 믿고 이제 겹치지 않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충분한 비용을 좀 들여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네. 앞서 이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간병인 보험이라도 좀 준비를 하시면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좀 대비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네요. 간병인 보험을 최소한으로 일단 준비하고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한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한 치매보험은 보장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가입하는 게 훨 낫다. 저 이거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이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네, 최근에 나와 있는 보험이 워낙 보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 진단에서만 진단금이 지급되고 장기 요양 등급도 3등급 이상이어야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치매 질환을 겪고 있다면 혜택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치매보험은 재가급여 비용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간병인 보험 또한 다양한 종류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치매의 경우는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증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장을 못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실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중증 치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재가급여 비용 그리고 간병인 등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서 중증 치매 간병비와 진단비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매 관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남의 이야기일 거고 남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게 치매지만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또 치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노인 80세에서 84세 2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신데 약간 인지력이 떨어지는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해서는 진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의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무료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든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40대 후반 전업주부, 가장 적절한 맞춤형 치매보험은 과보장은 줄이고 특약은 삭제하고 보험료 조정 어떻게 할까? 은퇴 앞둔 40대 부부 노후 대리는 우리집 가계부에서 만나보세요. 네, 다시 사연자님의 가계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치매보험에 대한 가입 의사가 있으신데, 자, 이유진 전문가님, 우리 사연자님 상황에 맞는 치매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현재 자산과 소득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보험료를 낮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매 진단비와 간병비 그리고 충분히 준비되면서 재가급여 비용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종합적인 치매보험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보장받으시던 부분을 줄여드린 정도로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 아직도 연령이 매우 높은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면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분도 같이 나이 들어가는 입장이시니까 남편분도 같이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남편분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치매보험은 사실 이제 본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연자님과 배우자님 모두 이제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준비를 같은 플랜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의 이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납입 기간과 이제 유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물론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치매로부터 보장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목돈으로 이제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뭐 자녀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금의 이제 유연성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와, 해지환급금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목돈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가장 궁금한 게 생기시죠? 보험료가 얼마일까? 지금 사연자님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시거든요. 자, 이유진 전문가님, 이분이 가입하는 치매보험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은 이 기존 보험료에서 진단비와 수술비가 과도하게 높았던 부분을 그 감액과 특약 삭제를 통해서 조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보험료를 6만 원가량 줄여드렸고 또 거기서 발생한 차액으로 치매보험을 준비해드렸는데요.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진단금이 지급되고 그 재가급여 비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중증 치매 이상으로 판정될 시에 월 100만 원의 간병비까지 보험기간 내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연령대에 맞게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납입하시던 보험료 총량하고 차이가 거의 없고요. 네. 치매 보장까지 빵빵하게 해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서 아주 만족하시고 안심하셨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네요. 일단은 과도하게 내던 거를 빼서 내가 진짜 필요한 치매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요. 적정한 보험료까지 저희가 찾아드렸으니까 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가계부가 리모델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송승일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은퇴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시고 치매에 대한 리스크로 인한 걱정도 좀 많으셨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가계부 수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고정 지출의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던 보험료에서 이제 가계부의 여유를 좀 만들어 드리면서 큰 걱정이셨던 치매에 대한 보장을 좀 준비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유 자금을 이제 잉여 자금을 조금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의 보험을 이제 완전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신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보장은 잘 유지하시면서 이제 그 안에 특약이나 이제 담보의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생긴 여유들을 이제 치매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드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감액 완납 처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를 해드리면서 여유 자금을 월 25만 원의 이제 자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연금까지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이게 보험료가 과도하게 내고 이거를 조정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되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감액완납 이런 것도 있으면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요. 네.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감액, 그리고 감액 완납, 그리고 특약 삭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과 배우자님 경우에는 기존에 암, 뇌, 심장 3대 진단금에 대해서 1억이 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경제활동 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서 6천만 원 수준으로 이 부분은 좀 감액을 도와드렸고요. 또 수술비의 경우에도 다빈도 질환이나 기타 수술비 등에 대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약삭제를 통해서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큼 치매보험을 준비해드린 거죠. 그리고 아드님의 경우는 아직 20대인데 너무 큰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네. 고정 지출이 좀 너무 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감액 완납을 통해서 더 이상은 보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드리면서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아직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으로 폭넓게 저렴한 금액 11만 원대로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따님의 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어른이 보험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40대 후반 전업주부가 계신 4인 가족의 이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리모델링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는 병,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나는 진짜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 노후 준비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9406, 02-377-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무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보험은 물론이고요. 재테크, 연금까지 가계부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 채택되지 못한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간단하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어떤 사연이 도착을 했을지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47세 여성분이시고요. 여러 사정이 있어서 내년쯤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 송승열 전문가님, 이런 퇴직연금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좀 여러 번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네. 이제 은퇴하시고 퇴직금을 보통 이제 IRP 계좌에 퇴직연금으로 이제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은 그래도 고민이 돼서 연락을 주셨다는 것 자체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관심을 끄고 계시다 보니까 일반 이제 예금형이나 이제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률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이제 기호에 맞게 좀 이제 적절히 투자 전략을 세워서 배분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충분히 수익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관심 가지는 것이 가장 좀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은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해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은 당시에는 사실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납으로 이제 최저보증형 4에서 5% 이제 이율을 부리받을 수 있는 최저보증형 이제 연금에 가입을 하시고 이것을 5년, 10년 동안 거치를 해두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4에서 5%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전에 과세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과 추후에 이제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권장하는 좀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퇴직연금은요. 이게 갑자기 뭐 목돈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대 이랬다가 홀라당 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진짜 계획을 가지고 잘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연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번엔 27세 남성분이십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 보험 점검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는 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유진 전문가님,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결혼을 앞두고 보험에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보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네, 저희가 권장드리는 보험 점검 시기는 현금 흐름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나 자산이 달라질 때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달라지고 소득이 합쳐지면서 가족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에는 네. 그에 맞게 보험을 점검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결혼 전에 하시든 후에 하시던 사실 상관은 없지만 보험은 지금 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또 유리한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혼 전에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적정 보험료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 등에 따라서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에는 10만 원 중반 후반대를 권장드립니다. 10만 원 후반대. 자, 보험은 미리미리가 진짜 답이라서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물론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입니다. 가계부 꿀팁 첫 번째. 가계부 구조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다. 가계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자꾸 돈이 안 모이고 새 나가는 것 같다면 일단 현금 흐름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또는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파악이 되실 거고 그 부분을 줄이실 수 있다면 시기에 따라 목돈 마련을 하시거나 노후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외식비 등 일부는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요청 또는 권유로 인해 고정 지출로 잡히게 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불필요한 것은 줄이시고 그 여력으로 부족한 인생의 필수 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가계부 꿀팁 두 번째. 가계부를 지키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입해서도 안 된다입니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잘 가입해 주셨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입하여 월 현금 흐름상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비율 내에서 이루어져야 자산 형성과 부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보험은 전문가와 충분한 조율을 통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계부 꿀팁 세 번째. 치매보험은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본인의 목적과 현금 흐름에 맞게 가입해라입니다. 치매에 대해 두려움이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치매보험에는 치매 진단금과 간병비가 지급되는 보험과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준비하기 위한 월 비용에 차이가 있고 보장하는 범위나 크기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와 가족들이 치매로부터 보호받는데 한 달에 얼만큼의 비용이 적절할지 고려하고 그 안에서 적합한 보험을 찾아가면서 조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되는 가계부 꿀팁이었습니다.
네, 부자가 되는 가계부 만들기 프로젝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자와 전화는 가능하시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아니면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들 연락 주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접수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